나로 시작해 우리가 만드는 수업 콘서트, 그 소중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목동초 교사 강창호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학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원격 수업, 등교 수업, 학교 방역, 온라인 생활지도 등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양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 항상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이에 오늘은 2021학년도 강서양천 초등 수업 이야기를 돌아보고 나눠보고자 선생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청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우리의 수업 한마당, 나우 수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우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잼을 나눠주실 지원단 정목초 박미진 수석선생님과 모군초 오윤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꿈시를 나눠주실 지원단 계남초 조현준 선생님과 장수초 송소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우 수업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처음 시작된 꿈잼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꿈잼 네트워크에 대해 박미진 수석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꿈잼 교실이란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과 인지적, 관계적 성장을 위해서 통합적 감각활동, 협력적 놀이학습 등 학생 맞춤 교육을 실천하며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꿈을 키우는 교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요 38개 학교 38개 꿈잼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의 현장 지원단이 이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는요 4월과 6월 총 2번에 걸쳐 꿈잼 네트워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요. 꿈잼 알림이 2호에는 송정초 꿈잼 교실 사례를 탑재하여서 서울시 관내 여러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잼 교실을 패들렛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2학년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만들으셨던 교육자료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꿈잼 교실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이 살아있고 재미가 넘치는 곳입니다. 꼼지락꼼지락 움직임이 많은 학생들은 오감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차근차근 단계적 놀이학습을 통해 배움에 다가가며 서먹서먹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겐 협력 놀이를 통해서 친구에게 다가가는 교실, 꿈잼 교실에서 삶의 기본을 익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우리가 3에서 6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과의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나요? 네, 목표, 방향, 그리고 운영 대상 등 다른 점이 많긴 하지만 그중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꿈실은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에 비해서 꿈잼 교실은 1, 2학년 동학년 단위로만 구성되어서 학년 단위의 안정과 성장 맞춤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학교로의 첫걸음, 꿈잼 교실 운영 사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에 꿈잼 교실 운영 사례를 나눠주실 꿈잼 교실 전문가 오윤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꿈잼 사례를 나눌 모근초 교사 오윤희입니다. 모근초의 꿈잼 주제는 형태, 소리, 색채, 공감놀이입니다.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윤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를 마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3월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마치 봄날 모종을 옮겨 심어 새 땅의 뿌리를 새로 내려야 하는 식물과 같이 매우 힘들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입학 초기 형태놀이는 손의 조작 활동을 통한 형태 그리기와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은 온전히 집중하여 형태의 매력과 규칙을 터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허공에 큰 동작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펜페와 공책에 그립니다. 고든 선과 구부러진 선을 그려서 정확한 간격과 크기의 균형을 통해 조화로운 느낌과 상상력을 펼쳐나갑니다. 정확하게 성공하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월에 실시한 형태 그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인아트 활동은 점들을 일정한 규칙화 색채로 이어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또한 집중력에 매우 강화되는 활동입니다. 형태 만들기는 외형을 만들면서 형태가 형성되는 힘을 느끼며 스스로 창조적인 표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토와 클레이 점토, 지점토, 찰흙, 여러 가지 재료의 질감을 다양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다음은 한글 소리 영역입니다. 문자 해득 시기의 어린이들은 우주를 닮은 홀소리와 소리를 닮은 닷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조작 활동을 통하여 쉽게 한글을 익히도록 합니다. 한글이 크크 그림책을 이용하여 훈민정음 해례 중심의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를 입 모양과 소리를 연결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그림책 놀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합성은 달력을 이용해서 넘기면서 글자 만들기 놀이, 나무 블록을 이용해서 소리 글자 가족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여서 글자 만들기 블록 쌓기 놀이, 그림자 카드를 이용해서 이야기 릴레이 놀이도 하였습니다. 독서 활동 후에 자기가 추천하는 동화책의 표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다음은 색채, 감정을 나타내는 색채놀이입니다. 색채는 자연의 생명이며 사고의 표현으로 아이들이 선택하는 색채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새롭게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오방색 실을 이용해서 수공예 팔찌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만든 팔찌를 하고 다니며 코로나를 이겨내고 자기의 건강과 희망을 기원하였습니다. 크로스백에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하여서 자연놀이 나갈 때나 또는 줄넘기를 넣어가지고 강당으로 이용할 때 안전하여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화 교과 시간에는 가족 행사표 만들기, 우리 집 편말 꾸미기, 줄매미 놀이 만들기, 이 여러 가지 만들기 활동할 때마다 색채의 의미를 살려서 어린이들이 각자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체 표현 놀이는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적 관계 맺기를 향상시켜 줍니다. 손바닥 공감놀이는 둘씩 짝이 되어서 종이 한 장을 가운데 두고 한 손씩 맞듭니다. 한 친구가 손바닥을 통하여 힘을 조절해 밀거나 당기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는 눈을 감고 친구의 힘에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손바닥을 통해서 느껴지는 친구의 힘을 느끼고 이동하면서 공감력을 느낍니다.
신체 표현 놀이에는 우리의 정신이 몸을 조절하는 파워브레인 체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극놀이 등을 또 하였습니다. 자유놀이는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의 창조성을 일깨워줍니다. 감정, 자기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흙놀이, 계절 따라 공원에서 자연물 관찰하기, 교실에서 식물 키우기, 다양한 전래놀이 등을 하여 움직임을 통한 통합적인 감각 활동과 협력적인 놀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꿈잼 운영 내용과 방법에 따라 과정마다 어린이들의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여 재능왕을 선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재능을 나눠주며 비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꿈잼 어린이들은 비전을 갖고 함께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모금초 1학년 꿈잼 공감놀이,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꿈잼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꿀잼이겠네요. 이상 꿈잼 교실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 줄여서 꿈실이라고들 하죠. 꿈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서양천 꿈실 운영 지원단이신 조연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꿈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남초 교사 조연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꿈실은 2019학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강서양천 꿈실은 45개 학교에서 117팀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46개 학교에서 187팀이 참여하여 꿈실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2021학년도에는 44개 학교에서 총 203팀이 신청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학생 참여 선택 활동과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중심 교육 활동으로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꿈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도 우리 강서양천에서는 총 23명의 꿈실 마중 지원단을 조직하여 선생님들의 꿈실 운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3, 4월에는 각 학교에서 제출한 꿈실 운영 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지난 6, 7월 사이에는 꿈실 수다 2023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올해 운영되는 꿈실 203팀이 모두 참가하여 7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꿈실 운영 사례를 서로 나누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하고 또 좋은 활동을 소개하는 등 알찬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꿈실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이 활동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려고 우리 지원단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꿈실이 내년도에도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이상 꿈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실수다 2023 프로젝트를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꿈실수다 2023은 총 7개의 그룹으로 꿈실 운영팀을 구분하였습니다. 우리 꿈실 마중 지원단에는 총 7분의 수석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수석교사님이 각 팀의 팀장이 되시고 나머지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2분에서 3분씩 한 그룹에 속하셔서 꿈실 수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1팀에서 꿈실 수다 2023을 운영했는데요. 우리 팀에 배정된 꿈실 운영 교사에게 지난 한 학기 동안 실천해온 꿈실 운영 활동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이 나오면 그 활동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활동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내년도 꿈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수집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양천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열정적이시고 적극적이셔서 꿈실 수다 운영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사실 자리만 마련해 드렸을 뿐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선생님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꿈실 운영이 더욱 확산되기 위하여 저희 꿈실 마중 지원단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또 더욱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실수다 203에서 203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의지성, 예술감성, 문학감성, 자연감성, 그리고 시민감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꿈실 운영의 자세한 사례를 송소라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꿈실 사례를 나눌 장수초 교사 송소라입니다. 저희 학교 5학년은 학년 전체가 한 팀으로 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으로 공동체 역량을 키워요 라는 주제로 시민 감성을 함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학급 활동 모습을 중심으로 저희 팀 운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송소라 선생님께서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준비 다 마치셨나요? 네, 준비를 다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송소라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교실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초등학교 5학년은 온택트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으로 공동체 역량을 키워요 라는 주제로 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들이 대면 및 비대면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상호작용하며 함께하는 공동사고 활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학습 활동을 의미합니다. 5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생태환경, 인권, 평화와 정체성 등 3개 영역의 활동을 통해 협력적 문제 해결력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은 환경을 위해 관심 갖고 실천하기라는 큰 주제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교육청 사업과 사회적 이슈를 기반으로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정에서 각자 실천하고 싶은 과제를 하나씩 정하여 여러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활동으로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1시간 불끄긴 행사인 얼스아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학습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후 각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한 가지씩 정하여 실천하고 매주 친구들과 그 활동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전 사전에 환경 발자국에 대해서 공부했고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기후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수초등학교에서는 4월 기후의 날부터 매월 1회 채식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식과 기후변화의 관련성, 채식급식이 갖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에는 플라스틱 발자국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과 연계하여 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제안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2가지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업사이클링 활동은 플라스틱 컵을 활용한 컵 화분 만들기입니다. 컵 화분 만들기는 아이 하나가 그린 커튼이라는 것을 TV에서 보고 와서 창문에 화분을 걸어 놓으면 에너지 절약, 더위 감소, 공기 정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함께 해보고 싶다고 제안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업사이클링 활동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부채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은 폐연수막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례를 인터넷 뉴스에서 본 학생이 제안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버려지는 현수막을 이용하여서 부채를 만들었는데 이 활동 중 부채살을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활용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저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용과 내구성을 고려하면 플라스틱 부채살을 사용해야 하지만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여러 학생들이 제기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고자 업사이클링하는 우리의 취지에는 위배되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고민할 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학생으로 성장하였고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나중에 제대로 분리수거하여 환경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하자는 다짐을 하면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날 실시한 플로킹 활동입니다. 개별적으로 실천하고 인증 내용을 학급 SNS에 공유하였습니다. 인권 영역의 활동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권 영역은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우리라는 큰 주제 아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온작품 읽기와 인권 프로젝트 학습을 연계하여 실시했는데요. 올리버 트위스트로 아동인권, 난민 말고 친구를 통해 난민인권과 이해 해결을 위한 지구촌 협력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 방학하기 전까지 매주 함께 한 챕터씩 읽으면서 다양한 주제로 토의해 보았습니다. 매년 학교마다 실시하는 사랑의 빵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수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대상 아동의 영상을 보여주고 불쌍한 느낌을 준 후 편지를 쓰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우리나라의 힘든 아이들을 돕지 않고 다른 나라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돕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생각을 담아 편지를 쓰게 하고 싶었습니다. 1차 시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2차 시에는 해당 아동의 영상을 보고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본 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해당 아동과 관련이 있는 목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토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아동에게 편지를 쓰고 부모님께 아동의 상황을 설명하고 편지를 보여드린 후 부모님의 메시지를 받아오는 활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는 동화책을 보면서 아동 인권에 대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차시에는 나만의 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수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평화 정체성에 대한 활동은 1학기에는 시리아 난민 문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다루었습니다. 2학기에는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 속 여러 갈등을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3월 시리아 난민 10주년을 맞이하여 학습 활동을 한 모습입니다. 시리아 내전에 대해 알아보고 전쟁이 지구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인권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자외교 조정관에게 시리아 난민촌 아이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전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료를 조작하고 분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 신장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비조작 자료를 조작하고 분석 활동을 한 모습입니다. 수업 주제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불상 모습 그리고 불상 분포도 분석을 통해 각 시대 불교의 특징을 지배세력과 관련지어 파악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앞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토의한 결과물입니다. 자료를 조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신장됩니다.
학습 활동 이외에도 너와 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보아가며 최대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했습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에 대한 이해,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과 소통을 위한 활동으로 하루 한마디씩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활동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감정출석부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함께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대형으로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각자 만든 것을 모두 모아 모둠에서 결합하고 각 모둠에서 만든 것을 모아 대형 구조물로 만드는 활동입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성취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꿈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욱 행복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급이 이 열차에 탑승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꿈실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실 정말 대단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하셨네요. 프로젝트 학습 활동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대면 수업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하셨는데요.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프로젝트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동작업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과 공동작업은 큰 제한이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시공간, 학생 간 역량 차이 등 많은 제약이 뒤따릅니다. 온라인상에서 특히 공동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패들렛, 젠보드, 알로, 구글 문서 등 온라인 협업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협업 도구들은 공동작업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것들이 있는데 평소 수업 활동 중 다양한 협업 도구를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공유할 때에는 패들렛도 괜찮지만 모둠별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도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글 문서나 알로와 같은 그러한 협업 도구들은 일반 문서, PPT, 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며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도구를 훈련한다면 온라인상에서도 더욱 효율적이고 즐겁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꿈잼과 꿈실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재미있는 꿈잼과 꿈실 로고송 보겠습니다. 로고송 다 보신 뒤에 기초학력과 독서교육 관련된 사례 나눔이 이어지겠으니 유튜브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로고송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과 독서 교육에 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선생님은 목동초 김경애 선생님과 공진초 안혜경 선생님이십니다. 독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선생님은 지향초 진선미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학력 지원단이신 김경애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양천 기초학력 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동초 교사 김경애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책임지기 위해 2021학년도에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가로 안내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초1, 2학년 대상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과 7월에 안내되어 운영 중인 키다리쌤이 있습니다. 기존에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두드림학교, 두리쌤,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 분야가 더욱 확대되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방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이루어지는 초1, 2 기초학력 협력 강사는 초1학년은 국어과를, 초2학년은 수학과를 매주 2시간씩 협력 강사와 담임교사의 협력 수업을 통해 수업 시간 중 소외되는 학생 없이 저학년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임교사로부터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협력 수업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다수 피력해 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키다리쌤은 우리청 관내 28개 학교에서 총 53팀이 키다리쌤을 신청하였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방학 중과 방과 후 그리고 주말까지 할애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서도 기초학력을 지원하고자 지난 5월 초1, 2 협력 수업의 비법 연수를 운영하였고 협력 강사와 초1, 2학년 담임교사가 참여해서 협력 수업의 중요성과 그 운영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기초학력 직무연수를 운영하였는데요. 총 20분의 선생님께서 기초학력의 중요성과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각 사업별 운영 방법과 지침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총 6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우리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및 모든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키다리쌤이라고 하니까 소설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묵묵하게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키다리쌤에서는 어떤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키다리쌤은 기초학력을 키워주고 다져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에서 키다리쌤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미 방과 후에 기초학력 부진 강사님들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열심히 신장시키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 또 담당하시는 교과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과 이미 내포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맞춤형 지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관계성 프로그램까지 통합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라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르면 매우 보람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키다리쌤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이번 사례를 나눠주실 선생님은 안혜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초학력 사례를 나눌 공진초 교사 안혜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개별 맞춤식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기초학력의 여러 분야 중에서 키다리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반 운영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준비 중이신데요.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정 스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안혜정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기초학력 사업 중에 하나인 키다리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게요, 기초학력 키다리쌤 운영 계획서예요. 저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하나가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레벨업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여기에 보시다시피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레벨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의 기초학력인 학습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두 번째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은 정서 안정 및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가 개발했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그 두 개의 레벨업 프로그램과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 두 가지를 이용해서 2015 교육과정 역량 중 세 가지의 역량을 신장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역량은 바로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또한 그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알맞게 실천해야지만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관리 역량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융합 사고 역량인데요. 바로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창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꺼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그 역량을 신장시키는 창의융합 사고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비학습적인 요소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공동체 역량을 신장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 저는 기초학력 키다리쌤을 운영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학생들한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갑자기 국사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칼림바를 배우고 싶어요, 사자성어나 속담 놀이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활동들은 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활동인 레벨업 프로그램의 국어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는요, 제가 이제 국어 사전을 먼저 찾아보게 하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휘력뿐만 아니라 사자성어나 혹시 속담 같은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이렇게 고피씨라는 요런 보드게임 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속담이나 또는 사자성어를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있는 게요, 지금 이거는 글쓰기 시간이거든요. 글쓰기 시간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리즘 카드를 제시하여 아이들한테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면서 아이들이 쓸 내용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 카드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열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용을 조직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연산뿐만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도형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학적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입체 도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4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라는 수학 문제집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5학년인데요. 그렇다면 보통 선생님들은 5학년의 문제집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학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개별 맞춤식 수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은 4학년 1학기 수학 문제집을 풀었고요. 어떤 학생은 5학년 1학기의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복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시피 수학과 관련된 보드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숫자에 대해서 친근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원했던 국사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요. 국사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개념이 많고 그다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하게 외우다시피 하다 보니 국사 공부를 결국 싫어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아이들이 국사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요 국사 만화책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만화책을 아이들이 읽어올 수 있게 했고요.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는 첫 번째 아이가 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이어서 선생님이 또 얘기해보고 또 그 이야기를 이어서 또 다른 학생이 얘기해보고 해서 이 국사의 내용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이용하여서 좀 더 아이들이 국사 공부를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해보는 데서 끝나게 되면 정확한 개념을 아이들이 알 수 없죠. 그리하여 저는 이렇게 개념들, 핵심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는 이 만화 정리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국사 공부를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을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의 이제 원예 힐링인데요. 아이들이 개움죽을 키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개움죽에는 이렇게 하트 안에 자기의 목표를 적어서 이 개움죽이 잘 크면 클수록 너의 목표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은 열심히 이 개움죽을 키웠습니다. 다른 테라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었냐면 자기가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테라리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과정 속에 스트레스도 낮출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도 찾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악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두 가지 악기가 보이실 텐데요. 하나는 칼림바, 하나는 우쿨렐레입니다.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문화예술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쿨렐레를 아이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만 연주하는 걸로는 충분히 아이들이 완벽하게 연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다리쌤 시간을 이용해서 우쿨렐레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칼림바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거든요. 이런 칼림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연주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쉽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의 악보를 주고 그걸 미션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한 개의 악보를 칼림바로 다 연주할 수 있으면 너무 정말 최고다.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라는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용도로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요, 놀이 힐링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이거든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학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빈칸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답을 곳곳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보물찾기를 해서 그 답을 찾아오고 그 내용을 학습지에 적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습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놀이 힐링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미술 힐링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첫 번째 줄긋기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족 안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5학년 남학생 아이들이 게임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오프라인으로 이제 끌고 와서 요 게임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게임 캐릭터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보고 여기다 이름도 붙여주고 그리고 이 게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요 게임 세상에서 이 4개의 캐릭터가 만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을 주는 겁니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지구에 왔는데 너희들이 모든 너희들의 아이템을 활용해서 이 지구를 구해라 라는 미션을 주면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아이템, 강점을 활용해서 이 지구를 구해내는 그런 미술 힐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레벨업 프로그램과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을 해서 기초학력 실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실시하는 수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과 안혜정 선생님께서 함께 하신 재미있는 키다리쌤 운영 사례 잘 보았습니다. 교실 속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배움이 느린 학생들과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 혹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네, 우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면 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하기보다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방향으로 원격 수업이 지속되다 보면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온라인 평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보충 지도를 한다면 알찬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키다리쌤, 앞으로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초등교육에서 창의 주제활동이나 교과학습 활동에서 중요도를 따져보고 이야기한다면 독서교육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독서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독서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은 강서양천 독서교육교사단 지향초 진선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양천 독서교육교사단 지향초 교사 진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교육청과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독서교육 사업들과 교실에서 실천한 독서교육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서는 미래사회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이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우리 교육청의 여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읽고 쓰는 능력인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독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서 책을 만나게 하는 놀이 중심 독서, 책이랑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독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구안된 질문이 있는 서울형 토론 모형,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면서 생각을 키우는 협력적 글쓰기 쓰담쓰담, 온라인에서 책을 만나고 즐기는 온기, 그림책 읽기를 통해 문해력을 높이는 북도등, 협력적 독서 활동과 학생주도 탐구 활동 중심의 서울형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특별한 생글생글 독서교육 연수와 더 특별한 수업 만들기 연수를 통해서 실제적인 독서교육의 방법과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실 현장에서 내실 있는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교실에서 실천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동해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선미 선생님께서 사례 발표를 위해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진선미 선생님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준비하신 게 좀 많아서. 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선미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독서교육 사례 같이 들어볼까요? 독서교육 운영 수업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독서교육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읽는 분위기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든 대면 수업에서든 짜투리 시간마다 틈새 독서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추천하는 책을 돌려 읽는 릴레이 독서를 하기도 하고 각자 작성한 독서 감상문을 교실에 게시하면서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책 자체를 놀잇감으로 활용해서 책의 내용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은 저학년들이 무척 즐거워하는 활동이지요. 독서 퀴즈 대회를 열거나 독서 연극을 해보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책 속의 장면을 가지고 퍼즐을 만들거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표현 활동을 하는 것은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모두가 좋아하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특히 고학년에 있어서 독서 활동의 꽃은 독서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 토론을 통해서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글을 쓰면서 표현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요즘의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에서도 책놀이와 토론, 글쓰기를 합니다. 여기 친구들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교사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책을 함께 읽으면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독서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활동으로 이렇게 패들렛이나 또는 띵커벨 여러 가지 협업 도구를 활용을 해서 독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새롭게 다시 써서 북트레일러 영상을 만든다던가 독서 토론 활동을 꾸준히 지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의 장점을 살린 독서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학생 주도 활동으로 독서 챌린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성취 기준과 프로젝트의 목표는 교사가 제시하지만 이와 관련한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 학생들이 정하고 있고요. 그 활동들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보다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 활동들이 지금도 여러 교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독서 사례들이 널리 퍼져서 책 읽는 우리 강서양천 초등학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 사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독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독서가 별개의 독서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의 모든 수업과 학습 활동에 녹아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운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독서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독서 문제나 그에 따른 지도 방법, 꿀팁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독서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학생마다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글자를 읽기는 하는데 굉장히 떠듬거리면서 읽고 끊어 읽기가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또 중간에 글자를 빼놓고 읽는다거나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 같은 오독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에서 그런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요. 교사나 친구들이 모범적인 시범 읽기를 통해서 함께 따라 읽고 함께 글을 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읽기의 유창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읽는 소리를 녹음해보고 다시 들어보는 활동도 학생들의 흥미와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글을 읽기는 하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인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이 부족했을 경우가 많고요. 읽기 전략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놀이나 단어 카드 파일 만들기, 짧은 글 짓기와 같은 어휘력 발달 관련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읽기 전략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읽기를 잘 하기는 하지만 낮은 동기와 부정적인 독서 태도로 읽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흥미를 파악해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글을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읽기를 통해서 책 읽기를 즐기는 분위기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기가 사회적 실천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하려면 읽고 나서 반드시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 교육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책 읽기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죠. 이제는 학교 교육뿐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도 의지를 가지고 독서하기가 습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여러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초학력에 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혜정 선생님께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 교실 안에 학습에 흥미가 전혀 없는 아이는 어떻게 이끌어갈런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의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부하는 것 자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키다리쌤에서도 진행했듯이 아이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다 만들어 오는 교육 과정이나 내용, 방법을 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방법도 한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잘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큰 공부가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시만요.
토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생님께서 질문을 올리셨네요. 토론 독서교육 관련한 질문이니까 진선미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론에 관심 있는 교사인데 서울형 토론은 그동안 많이 접해봐서 알겠는데 서울형 토론 2.0이라고 하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하네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형 토론 모형이 궁금하시군요. 네, 질문이 있는 서울형 토론 모형은 소외되는 학생 없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 중심 비경쟁 독서 토론 모형으로 구안되어 있습니다.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나 학생들도 쉽게 토론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여러 교실 수업을 개선해 오기는 했지만 80분이라는 그 활동 시간, 그리고 정형화된 모형에 대한 부담감, 또 저학년이 과연 토론이 가능한가, 질문 만들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선뜻 시도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형 토론 모형 2.0을 통해서 토론을 교실 수업에 활용하고 싶은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양한 사례의 토론 수업들을 구안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토론 모형을 그대로 전체 적용한 사례도 있고 일부만 변형 적용한 사례, 그리고 확장 적용한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모형에서 질문 만들기 단계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어떤 경우에서는 질문 만들기 단계에서만 수업이 끝날 수도 있고요. 짝토론 단계까지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급 전체 토론을 다 하고 나서 협력적 글쓰기까지 나아가는 수업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사례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그 의도에 맞는 좋은 수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형 토론 모형 2.0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각 학교에 리플렛과 또 사례집이 공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형 토론 모형을 가지고 수업하는 모습은 몇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 2.0이라고 해가지고 내심 궁금하던 차에 게시판에 좋은 질문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꿈잼 교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윤희 선생님께 질문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꿈잼 교실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교사인데요. 꿈잼 교실에 참여하면 모든 수업 시간에 꿈잼을 적용해야 될까요? 국어, 수학, 통합, 창체 이런 제 교과에 모두 적용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꿈잼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꿈잼은 우리 어린이들이 입학해서 저학년 1, 2학년 동안에 수업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관심을 많이 갖게 하여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꿈잼의 수업은 모든 교과에서 다 적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재료와 구체적이며 조작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놀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대단한 학습 동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며 학습에 대한 대단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꿈잼 수업은 정말 저학년에서 정말 효과가 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저학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을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꿈잼, 독서교육, 기초학력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실 관련한 질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소라 선생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꿈잼 교실하고 다르게 팀별, 학년별, 개인별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데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처럼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좀 하고 싶다고 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네, 꿈실은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학교 안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또는 학년이나 또는 어떤 주제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팀을 이루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년에 꿈실을 운영하시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교원학습 공동체를 같이 구성하셔서 운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꿈실 관련해서 1, 2학기 이렇게 사례 나눔 발표회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 나눔에도 열심히 참여하시면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받고 또 생각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례 나눔 4개 온 수업 한마당 사례 나눔 말씀하시는 건가요? 4개 온 수업 한마당 곧 여러분들께 찾아갈 예정이죠? 네, 4개 온 수업 한마당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는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의 성격 그대로 좀 열어두시고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그 4개 온 수업 한마당에서 그 활동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간상 모두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양천 나우 수업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